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쓰레기 남친을 피하는 팁 좀 알려드릴게요. 여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애인이 바람 피워서 또 헤어졌어요. 저 왜 맨날 남자만 만나면 바람 피는 걸까요? 뭐 이런 상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남자친구가 폭력 쓰는데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폭력을 쓰지만 헤어지고 싶어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헤어지지 못한다고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집착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면서 뭐 네가 이사를 가면 너네 집까지 찾아갈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못 헤어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남친이 돈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데 많이 빌려줬거든요. 근데 제가 못 받을 것 같은데 계속 돈 빌려달래요.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 빌려준 돈이 많고 초반에는 믿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헤어지면 못 받을 걸 알기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자 보는 눈을 키워라.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생긴 얼굴 아니면 괜찮은 외모, 호감형 매너를 갖고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와 괜찮은가 보다 사겨요. 그래 놓고 계속 바람 피우는 남자친구 혹은 폭력 쓰는 남자친구 혹은 정말 사기꾼 남자친구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누구 탓이냐면 우리 탓이거든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연애는 결국은 인간관계거든요. 친구로서 괜찮은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물론 친구로서 괜찮은 사람이 좋은 애인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괜찮은 인간이 괜찮은 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인성이다. 인성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성품,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사고와 태도와 행동 특성을 말을 합니다. 결국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에 빠지고 이러면 이 사람의 인성 이런 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 인성이 괜찮은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주 소소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청소, 일, 혹은 층간소음이라든지 가구조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소소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것들은 인내심, 끈기, 관용, 배려, 조직력 등 되게 다양한 아주 사소하지만 필요한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회사 다니기 싫어, 진짜 회사 너무 짜증나, 일하기 싫어 죽겠어 이러면서 맨날 땡땡이를 친다던가, 우리 필요한 일인데 계속 땡땡이를 쳐요. 그럼 성실성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주 사소하지만 집안의 청소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반짝반짝 닦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살 곳이 먼지가 없게끔 정리하거나, 적어도 청소하기 싫으면 어지르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거나 무언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외로도 설거지라든지 청소 같은 거를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한 달 쌓아놓고 설거지라는 사람들, 혹은 미루다가 여자친구 와서 여자친구가 드디어 청소해줘야 집이 깨끗해지는 사람들, 결국 생활 습관 자체가 나태하고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코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성품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질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정말 괜찮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성품을 알 수 있을 때가 아플 때입니다. 두 가지의 아플 때가 있는데요, 내가 아플 때하고 상대방이 아플 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아플 때, 즉 내 애인 남자친구가 아플 때 너무 과한 걸 요구하거나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픈 걸 빌미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애인이 아플 때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요, 내가 되게 아픈데 그 사람이 나를 아픈데도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친구들하고 노는 게 우선이라던가,
혹은 게임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저도 예전에 거의 한 20년 전쯤에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손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어요. 저녁 때. 그래서 밤에 화상을 입고, 물론 화상을 입는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지만 되게 아프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프니까 바로 1분 거리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되게 아픈데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왜냐면 왼쪽 손이 다 아파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질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도와줘 그랬더니 5시간 뒤에 온 거예요. 5시간 뒤에 자기 게임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자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너 괜찮아? 그러고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래 만나더라도 괜찮은 사람이 절대 되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됐느냐고요? 이 사람한테 쪽팔렸어요. 쪽팔리고 착취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자기중심적인 데다가 사귄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픈데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만큼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옆집 강아지가 아프다고 하면 그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동정심이라든지 배려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착취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세 번째가 경쟁을 하는 게임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마라톤 같은 걸 보면 1등, 2등, 3등이 들어오는데 1등이 잘 들어오다가 다리가 풀려서 쓰러졌을 때 2등이 지나치지 않고 같이 이 친구를 부축해서 골 라인까지 들어오는 되게 감동적인 장면 보셨을 거예요. 이 경쟁하는 게임에서도 어떤 태도로 경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배신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잖아요. 그럼 막 뭔가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를 치러 가서 골프를 딱 했는데 잘 안 들어갔다거나 슬라이스가 났다거나 그러면 골프채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경쟁을 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태도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신의 분노 조절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을 아주 쉽게 속이는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경쟁을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배신을 쉽게 하고, 그리고 속이는 걸 쉽게 하고 분노 조절을 못하거나 무조건 나는 이기기만 하면 돼,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이런 사람들은 경쟁을 하는 게임 혹은 골프 혹은 뭐 테니스 이런 운동 스포츠에서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생활 태도가 이런, 언제든지 남을 뒤통수 칠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애인으로 두더라도 결국은 동일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게임에서 정말 좋은 사람은요, 반성하고 반성할 줄 알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침착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성을 알아보는 아주 사소한 순간, 네 번째가 어떤 순간이냐? 돈 문제예요. 경제력 혹은 경제관념의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력,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허세, 허풍이 되게 많아요. 차를 2년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혹은 집은 월세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명품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경제관념, 돈을 어디다 쓰는 거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돈을 쓰는 곳에 내 몸이 가 있고 내 몸이 가 있다는 건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하겠다는데 돈을 냈다. 그러면 나는 대학원에 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술 마시는데 돈을 썼다. 그러면 술을 마시는 장소에 내가 가 있었고 술을 내가 마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술 마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돈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쓰는지가 결국 자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지, 어디에 돈을 아까워하는지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의 미래 투자에 대한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미래지향적인 거고 현재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유흥이나 술 마시고 명품이나 말 그대로 소모적인 거에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현재지향적인 허세와 허풍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성을 알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순간들 5번째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사실 이 연인 간에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싸웠을 때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웠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지, 우리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하는지, 아주 사소하지만 싸웠을 때, 자기가 화가 났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하는 태도가 사실은 본심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웠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처신을 하는지,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과 갈등이 있는데 중간에서 그래 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갈등을 조장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장서 갈등, 고부 갈등을 현명하게 적절하게 중재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실 만날 때는 좋을지 몰라도 가족 간에 가면 항상 불화가 생기고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을 때 어떤 처신을 하느냐 잘 들어보고, 이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래, 아닐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하자, 혹은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둘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가정 내에서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족 내에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을 알아보는 아주 사소한 순간 6번째가 뭐냐? 약자를 대할 때를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강자, 약자의 논리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자, 약자, 사실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뭔가 구입을 할 때 내가 강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도 그냥 평범한 집안의 딸이자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강약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연애를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이야 좋으니까 연애 관계인 거지, 강약의 문제가 개입이 되는 순간 내가 강자고 상대방이 약자가 되면 그 사람을 언제든지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살 때라든지 갑질하는 사람들 주변에 두지 마세요.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이 웨이터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어차피 비즈니스는 동등하게 할 것 같지만 일을 하다 보면 누구 한 사람이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도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강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약자가 되었을 때 나한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대할 때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도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었던 것 중에 되게 병약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남자였어요. 대학교 때. 근데 이 친구가 바깥에 나가서는 활달하지도 않고 조용하게 있어서 좀 챙겨줬었는데 어찌하다가 친구들끼리 그 친구의 집으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강아지하고 노는 모습이 약간 학대하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친구로서 안 봤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때 장난이더라도 상대방이 느낄 때 괴롭힘처럼 보이면 그건 무조건 괴롭힘이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를 약간 이렇게 하면서 때리는 걸로 장난을 치더라고요. 요거 자체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나쁘다, 그래서 인성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이나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으로 그 사람의 성품, 인품을 보는 7번째가 바로 끝날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 소개팅을 받고 사람을 만났을 때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어떻게 헤어졌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헤어졌을 때 상대방 욕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욕만 한다거나 상대방 탓만 있다고 한다거나 혹은 상대방과 맨날 친구랑 헤어지더라도 맨날 싸우고 헤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끝날 때가 항상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했던 친구하고 지금 안 만나? 그럼 그 사람 욕만 계속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헤어지면 내 욕하고 다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남녀관계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헤어질 때 어떤 식으로 헤어지느냐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여성분이 되게 인싸에 잘생기고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이 남자가 여자를 거의
반 사이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의 집착하고 이상하고 성격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소문을 이상하게 낸 거예요. 같은 학교 CC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같은 학과 다른 여성분이랑 만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랑 헤어졌어도 이 사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이 인싸 남자친구가 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매장이고 사회적인 폭력이거든요. 사회적인 폭력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귀었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에 대한 뒷담화, 험담, 안 좋은 이야기, 사귀었을 때 이상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주변에다 소문을 내는 것. 사실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잘못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뜨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상한 소문 낼 것 같아서 자기 방식으로 먼저 소문을 내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랑 헤어졌는데 그 사람의 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빨리 피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는 좋을지 몰라도 헤어질 때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 있을 거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맨날 헤어질 때마다 안 좋게 헤어졌다 그러면 나하고 헤어질 때도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좋게 헤어지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인성을 알게 되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안 좋은 남자 만났어요, 별로인 여자 만났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탓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소한 순간에서 괜찮은 사람 알아보는 눈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